학부모님들은 이 지식책을 읽어서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그 개별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안녕하세요. 주학과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지난번에 문해력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두 딸의 아빠이자 20년차 초등교사 콩나물쌤 전병규 작가님이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나물쌤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선생님 모시게 됐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특히나 이제 말씀 주셨던 지식책 읽기와 관련된 내용과 이제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의 맥락에 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4 지식책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지식책의 중요성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 나눠볼 텐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지식책의 중요성을 딱 짚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좀 쓰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독서의 중요성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점,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좀 짚어드리고자 하는데 이 첫 번째는 책의 종류. 책이 이야기책도 있고 지식책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셔서 한쪽으로만 너무 읽힌다든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것을 언제 읽힐 것인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식책이 이게 공부하고 연결되니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또 너무 일찍 억지로 읽히시려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이제 이야기책에서 지식책으로 무게중심을 조금씩 옮겨주면서 이제 학습, 공부, 대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이야기책만 계속 읽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지식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이야기책과 지식책을 읽는 독서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지식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야기책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 되지만 지식책은 좀 파는 독서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책을 시작하지도 않고 아니면 또 너무 일찍 시작하거나 독서에 필요한 그런 독서법 없이 그냥 이야기책처럼 쭉 읽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독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시기적절하게 어떤 책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또 답이 될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이 초4 지식책 읽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왜 3학년도 아니고 5학년도 아닌 4학년인가요? 아이가 이 지식책을 잘 읽었는데 좀 이해도 잘하고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학년에 상관없이 훨씬 일찍 읽히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지식책을 읽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미리 막 지식책 급하다고 그렇게 급하게 읽힐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늦어도 이제 초4에는 좀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안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 비문학 독해 경험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고요. 이야기책보다 훨씬 전문적인 이런 학문어휘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교과서를 스스로 읽어야 되거든요. 이 지식책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은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자꾸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수업을 들어서 감을 잡고 진짜 공부는 책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학년부터 지식책을 읽으면서 비문학 읽는 거, 교과서 이해하는 거, 학문어휘 쌓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4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박주봉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한 4학년쯤부터는 객관적 독해를 시작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말씀 주신 뭐 교과서나 비문학 독해하고 다 맞닿아 있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어 교과 과정 자체가 4학년 때부터 조금 더 객관적 독해를 요구하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의 교과서가 그런 방식으로 좀 요구가 된다. 4학년 때부터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 객관적 독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이 수능에서 묻는 게 이 작품에서 의도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 묻잖아요. 근데 그것이 네가 어떻게 생각해 묻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묻거든요. 저학년 때는 반응 중심이라 그래요. 사실은 문학은 좀 반응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 문학도 반응 중심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방향으로 가고요.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을 네. 묻게 되고 비문학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비문학은 정말로 작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네.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는 좀 경험 중심, 체험 중심의 내용들이 주로 이룬다면 네. 5학년부터는 구체적 조작기라 그래서 조금 더 추상적이고 말로 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들으려면 네. 지식책 읽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 솔직하게 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식책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히려 애들의 어떤 사고력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책이 좀 경시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지 또 선생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책이 너무 경시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200% 동의합니다. 이야기책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거든요. 비문학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 딱 올라가게 하는 거고 문학은 뭐랄까요? 퀀텀 점프? 그냥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던 책이 주로 이야기책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이 비문학을 균형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상 이제 입시를 조금씩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야기책만 강조한다면 아예 비문학 이 실력이 좀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학년, 4학년을 기점으로 조금 봅니다. 그래서 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이야기책에 훨씬 많은 무게 중심을 두자. 한 7대3 정도. 아이가 지식책을 어려워해요. 그렇다면 이제 8대2, 9대1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책에 무게 중심을 주면서 선생님이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보다 그런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정도까지는 7대3으로 이야기책 중심으로 보고 근데 이제 4학년 넘어간다고 하면 갑자기 뒤집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책의 비중을 계속 높여서 나중에는 역으로 지식책이 7, 이야기책이 3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비문학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입시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서 화이트 칼라라는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평생 공부를 어디서 하나요? 다 책에서 하는 겁니다. 뭐 영상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저 사람의 정보를 내가 잘근잘근 씹어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책을 계속 읽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아주 패턴화가 돼야 돼요. 요즘에는 직업도 많이 바꾸잖아요. 새로운 직군으로 간다 그러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되죠. 결국에는 다 책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식책을 읽지 못한다, 새롭게 재교육되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저도 개인적으로 학습 민첩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 잘 배우는 사람이 되게 이 시대에는 특히나 제일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방법, 채널이 책이고 그것이 대부분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식책 읽기라는 역량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식책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이 앞뒤 맥락에 대해 얘기를 해봤다면 좀 지식책 읽기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의 좀 공감을 얻었던 게 결국 선생님께서 자녀들에게 독서 습관을 어떻게 잡아주고 어휘 이런 거 어떻게 길러주는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에서 선생님께서는 지식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사로서 초반에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아, 이게 문해력하고 관련돼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교과서를 제가 설명해 주는 것에서 아이들이 읽는 방식으로 수업을 바꿨어요. 그럼 읽으면 낫겠지. 그리고 열심히 읽혔는데 몰라요. 읽는다라는 게 그냥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때 초반에 몰랐던 거죠. 지식책은 그런 식으로 문학 읽듯이 재밌네 하고 지나가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독서라는 용어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 왜냐면 독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누워서 항상 이렇게 약간 그러다가 이렇게 덮고 자고 네. 자, 이렇게 독서하셨는데 그냥 글 쭉 보면서 쭉 보고 넘어가 쭉 보고 넘어간다면 보고 나서 좋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학은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지식책은 그러한 독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용어를 바꿔야 돼요. 용어를 학습 읽기를 해야 됩니다. 학습이 되도록 읽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이제 자세한 방법들은 설명드리겠지만 지식을 남길 수 있는 독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시기에 지식책 읽기라는 것의 목적이 지식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지식책을 읽는 연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이 어떤 것이 또 우선순위냐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 지식책 활용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학부모님들은 이 지식책을 읽어서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그 개별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지식책을 이렇게 읽으면 여기 있는 지식들이 내 머리에 와서 쏙쏙 박히고 남는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면 그게 학습 능력인 거죠. 지식책에서 지식을 뽑아내는 훈련이 안 됐다, 그냥 읽기만 했다, 혹은 읽지도 않고 선생님 설명식으로 들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펼쳐서 읽는데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겨우겨우 이해했는데 남지 않는 거죠. 소화에 비유하자면 소화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력이 좋아야 한약을 먹더라도 흡수를 해서 내 몸에 좋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이 지식책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다 빠져나가는데, 그럼 이 지식책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이 사람은 지식책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겁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요. 아이한테 읽히고요. 네. 바로 덮고, 자, 방금 뭐 읽었어? 네. 하고 물어보세요. 이걸 말할 수 있으면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지식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지 않고 단어를 바꾸든 표현을 바꾸든 어떻게든 자기만의 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70점은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것을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90점, 100점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풋을 넣어서 내가 그걸 이해를 해서 그 정보들끼리 그물망을 짜서 내 말로 꺼낼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그냥 공부 잘하는 원리랑 맞닿아 있는 거네요.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식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 근데 그 공부가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공부에 적용이 되잖아요. 저 말들을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박아서 나중에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자기 거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식책 중요성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책을 싫어하는 애들도 많고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식을 배운다는 것 자체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배운다는 게 재밌다는 걸 느껴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뭐 교과서를 봐도 재밌고 지식책을 보면 막 더 재밌고 그러는데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배우는 거 관심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뭔가 배운다는 게 재밌다는 경험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딸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일하면서 와인을 잠깐 즐겼어요. 저녁마다 이렇게 한 잔씩 먹는데 이게 한 병을 먹기는 좀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진공마개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와인 진공마개를 해서 이렇게 막 공기를 빼고 있으니까 애가 와서 아빠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공 얘기하고 뭐 산패 얘기하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진공 찾아보고 우리 집에 진공으로 쓰는 물건이 있어, 찾아봐, 이렇게 한 거죠. 진공 청소기 찾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아이들이 그럼 또 막 재밌다 그래. 이게 빨려 들어가는구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생활 주변에 전부 다 지식이구나. 그리고 이게 설명 듣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식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아이들이 지식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사람이 뭔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적혈구가 뭐가, 단어가 막 어렵잖아요. 문장도 훨씬 어려워요.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 안 볼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와 함께 읽는 거예요. 문학책을 읽을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자기 혼자 읽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냥 읽어라라고 하는데, 이야기책에서 지식책은 또 하나 점프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함께 읽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끔 이제 한 챕터, 한 페이지 정도 대화를 계속하면서 아이가 이해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럴 때 또 쓰면 좋은 게 좀 짧은 글 지식책을 쓰면 좋아요. 한 분단짜리 그런 지식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하면 이해가 좀 쉽죠. 그리고 굉장히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책들. 재밌구나.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지식책 읽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려워하거나 좀 싫어하지 않게 하려면 쉬워야 하고 아이가 할 만한 거여야 된다. 그럼 이제 뭐 그거를 좀 고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어휘의 수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이제
그 어휘 수준을 확인하고 아이의 수준에 적절한 책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책의 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어휘예요. 1, 3학년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5손가락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5손가락으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양을 펼쳐서 아이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르겠는 단어를 한번 다 체크를 해보는데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5개를 넘으면 안 돼요. 모르는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0에서 1개다. 네. 그러면 좀 쉬운 책. 아이 혼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2개에서 3개다. 그러면 적절한 책. 적절하다는 건 배울 것도 있고 읽을 수 있는 거. 0에서 1개는 조금 너무 쉬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개에서 5개가 되면 좀 도전적인 책. 아이가 끈기가 있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읽어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거나 그럼 이해가 되고 6개가 돼버리면 부모님이 도와줘도 읽기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4학년부터 6학년은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지식책 읽기와 관련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게 그냥 읽는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읽기 전, 읽기 중, 그리고 읽기 후 과정에서 이 필요한 방법들, 아이가 했으면 하는 행동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또 내용이 되게 많지만 그래도 핵심을 추려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뇌가 이 책이나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3단계로 이루어져요. 대부분. 첫 번째는 인식 단계인데 인식 단계가 뭐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는 큰 차원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식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이것이 무엇에 관한 책인지도 특별히 감도 잡지 않고 그냥 글자만 줄줄줄줄 읽고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책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의 제목, 목차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아이가 아하라고 큰 틀에 이게 이해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개별 작은 지식들이 이 큰 틀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는 어떤 덩어리를 쪼개서 세부적으로 아는 거를 이해라고 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통으로 암기해요. 지식책을 그럼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한 챕터를 다 읽는다기보다는 잘라보고 구조화해보고 분석해보면서 계속 잘라서 샅샅이 살펴보는 게 이해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해됐으니까 끝난 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식책은 학습하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숙달입니다. 숙달. 공부는 모두 다 언어거든요. 말하기, 글쓰기를 반복을 해서 내 입에서 내 손으로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의 숙달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큰 틀을 인식시켜서 세부적인 걸 이해해서 반복 연습해서 숙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 쓰여진 문장을 통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다. 그래서 암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네 단어로 다 바꿔서 안 보고 말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잘할 수 있다면 이제 숙달이 돼서 완전히 자기 지식이 된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디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중등 학생들한테 공법 얘기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인강이나 학원 수업을 듣고 당신이 복습하지 않고 말하기나 글쓰기로 꺼내보지 않으면 그 인강을 찍으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사람은 그 선생님이다. 그 글을 쓴 작가님이다. 결국은 말하기, 글쓰기라는 그 꺼내는 행위를 해야만 지식 자체가 숙달되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말씀 주신 그런 독서를 이제 글쓰나 발표 같이 적극적인 행위, 생각을 끄집어내고 표현하는 행위로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하거나 좀 어떤 도움을 부모님이 주시면 좋을지. 숙달의 과정을 가려면 말하기, 쓰기로 나와야 되죠. 결론적으로 가장 하기 좋은 거는 결국에는 쓰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 역시 그냥 쓰기라고 하지 않고 학습 쓰기라고 합니다. 학습을 목적으로 글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책을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본인이 글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 문장으로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쓰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그걸 되게 고민을 하다가 한 주, 두 주, 한 문장씩 계속 쓰다 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연필 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제 2단계로 이제 조금씩 글의 퀄리티를 올려야 되겠죠. 방금 읽은 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격가지를 쓰든 뭘 쓰든 쓴다는 것 자체에 만족. 근데 이제 쓰는 거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쓰는 걸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내 경험들을 붙여내면서 글을 쓰다 보면 이것을 계속 내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잘 들어오게 되고요.
이 학습 쓰기를 할 때 꼭 이제 주의하실 점 첫 번째, 주 2회 이상 한 학기 이상 하시면 성적이 확실히 오릅니다. 요거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주 2회 이상 해야 돼요. 주 1회 안 되고요. 한 학기 전에 끝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학습 쓰기는 길게 하면 안 된다. 1분에서 길어야 10분. 저는 대개 1분, 2분, 3분, 4분에서 끝냅니다. 왜냐하면 길어지는 순간 학습이 아니라 글에 더 신경을 쓰고 오히려 이렇게 산만해지고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적으로 빨리 쓰고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규칙을 잘 지키신다면 지식을 쏙쏙 빨아들여서 성적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알기로 선생님께서 하브루타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하브루타라는 게 워낙 다들 널리 알려진 키워드고 되게 다들 많이들 아세요. 이제 근데 좀 어떤 측면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하브루타가 정확히 뭐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해 주신 그 하브루타의 좀 정확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하브루타는 우선 유대인들의 공부법인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우리 교육이랑 정반대예요. 우리 교육은 책을 안 보고 설명해 주죠. 네. 질문 안 합니다. 네. 대화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이렇게 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외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육하고 대척점에 딱 반대점에 있는데 하브루타 공부법은 크게 4가지가 포인트예요. 책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해서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하브루타예요. 책을 많이 보니까 당연히 상식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대화해서 막 자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 책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생각하는 이 하브루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지식책 읽기 말씀 주신 게 결국 하브루타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어떤 경험이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비문학 지식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재미 중심의 그런 독서와는 다르다. 반드시 파고드는 학습 읽기가 돼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이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학교 공부의 교과서에 그대로 적용이 될 테니까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콩나물쌤 모시고 초등 고학년부터 좀 중요해지는 이 지식책 읽기, 객관적 독해를 하는 어떤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일련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지식책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그래서 이거 할 만한 것이네 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지 그거를 꼭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떤 그런 스몰빅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콩나물쌤 전병규 선생님 모시고 이제 독서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콩나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